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유도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고 코는 꽉 막히고. 근데 만약에 그 원인이 우리 얼굴 아주 깊숙한 곳, 진짜 상상도 못했던 어떤 작은 관제탑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비동의 압박감이라든지 얼굴에 느껴지는 통증, 아니면 자꾸만 흐르는 눈물 같은 것들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증상들을 겪어보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의학 미스터리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서를 이미 찾으신 거예요. 자, 우리 얼굴 피부 바로 아래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수많은 신경들이 무슨 오케스트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 신경들이 우리 얼굴의 모든 기능을 지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미스터리존은요. 바로 이 거대한 신경망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숨어 있는 곳, 두개골의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얼굴에 숨겨진 관제탑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두개골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작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신경의 중심지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보세요. 우리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이 거대한 3차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위쪽 쪽으로 쭉 뻗어나온 상악신경 가지가 보이시죠? 네, 바로 그 아래에 마치 포도송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저 작은 점. 저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저평구 개신경절입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죠? 저평구개 신경절.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얼굴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덩어리, 일종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갖 신경 신호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뭐랄까? 중요한 교통 허브 같은 곳이죠. 정고르 의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윌리엄 서덜랜드 박사라는 분이 이 구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건 마치 교차로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매달려 있는 커다란 신호등과 같다고요. 와, 진짜 멋진 비유 아닌가요? 머리에 쏙 들어오죠? 네, 바로 그 신호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작은 신경절이 두개골 속의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짝살짝 움직이면서요. 코나 부비동 같은 상부호흡기계 전체로 신호를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의 핵심 교통통제소, 바로 그 자체인 거죠. 그럼 이 관제탑이 신호를 보내는 곳이 대체 어디일까요? 한번 보세요. 코랑 부비동의 점막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 그리고 편도선, 심지어 입천장이랑 목구멍까지. 와,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얼굴이랑 호흡기 건강에 관련된 거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작은 신경절이 대체 얼마나 민감한 녀석인지 우리가 직접 한번 느껴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화면 보면서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 해볼 건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우선 검지손가락을 뺨 안쪽으로 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위턱뼈, 그러니까 윗니가 있는 그 뼈를 따라서 쭉 뒤로 미끄러지듯 가보세요. 그럼 맨 뒤쪽에 딱딱한 뼈판 같은 게 만져질 거예요. 그걸 찾으셨으면 이제 그 손가락 끝쪽으로 머리를 살짝 아주 부드럽게 숙여주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 끝이 뼈에 닿고 있는 그 아주 부드러운 압력이요. 얼굴 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신경절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밖에서의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몸 안에서는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신기하죠? 자, 어떠세요? 혹시 어떤 반응이 느껴지시나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덜랜드 박사는 이 현상을 재치 있게 양파 눈물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바로 그 신경절이 여러분의 기계적인 자극에 똑똑하게 반응했다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손가락의 작은 압력만으로도 신경절이 반응하는 걸 직접 확인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신경절을 둘러싸고 있는 뼈 자체가 제자리를 벗어나서 틀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구조가 기능을 지배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뼈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입천장을 이루는 구개골이라는 뼈인데요. 모양이 꼭 나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 섬세한 뼈가 우리 얼굴뼈대의 가장 중심부, 아주 깊숙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비 모양의 구개골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상악골, 우리가 흔히 위턱뼈라고 부르는 뼈입니다. 우리 얼굴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뼈인데 이 둘의 관계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서 이 커다란 상악골의 정렬이 살짝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그 안쪽에 있는 다른 뼈들과 중요한 통로들을 연쇄적으로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뼈의 정렬이 틀어져서 내부 공간이 좁아지면 그 안에 있던 우리 교통신호등, 바로 저평국의 신경절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신호등이 고장 나버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작은 지점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한번 싹 종합해보고 이 지식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우리 얼굴에는 아주 작은 관제탑 역할을 하는 신경절이 있다는 것. 둘째, 이 관제탑은 아주 작은 압력이나 구조적인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셋째, 그래서 얼굴뼈가 틀어지면 이 관제탑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는 부비동이나 코, 목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얼굴에 이런 역학, 이런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냥 코가 막히네, 머리가 아프네 하는 단순한 증상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작고 숨겨진 구조물들이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그 신호에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